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만화 전문 서점. 슈퍼맨과 배트맨, 어벤져스 같은 슈퍼히어로들의 나라답게 진열대마다 각종 영웅들의 이야기로 쓰여진 만화책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눈에 띄는 또 한 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허구의 존재가 아닌 실존했던 영웅, 진정한 슈퍼 히어로의 이야기는 많은 미국인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미국 만화계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게 된 것인지 사연으로 알아보시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1분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작가인 밥 코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그린 작가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열린 미국 만화계에서 가장 큰 행사인 코믹콘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샌디에이고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전시장을 비추던 그날 아침,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된 듯 화려한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했었습니다. 슈퍼맨의 망토가 바람에 펄럭이고 아이언맨의 금빛 갑옷이 번쩍이며 전시장 곳곳에서 시선을 끌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찬란한 영웅들 사이에서 유독 돋보이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순신,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행사장의 전시 공간은 상상 이상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리 천장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형형색색의 배너들이 그 빛을 받아 찬란하게 반사되었죠. 거대한 배너들 사이 금빛 갑옷을 입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사인 테이블에 앉아 팬들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팬들이 제 이순신 장군 만화책을 품에 안고 줄지어 서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어요. 손에 들린 책 표지 위로 거북선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인을 마친 책의 표지를 소중히 덮으며 팬들에게 건넸을 때 기뻐하는 팬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랐던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 한국계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작은 거북선 모형이 제 인생을 바꾸었죠. 단단하게 조각된 나무의 질감과 용머리에서 뿜어져 나올 듯한 불꽃 문양이 어린 마음에도 강렬하게 각인되었어요. 이건 우리 조상님인 이순신 장군님이 만든 전함이야. 우리 바다를 지킨 세계 최초의 철갑함이지. 친구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죠. 그때부터였어요.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에 완전 매료되어 버린 거죠. 잠시 생각에 빠진 사이 사인의 줄이 더 길어졌지만 팬들의 손에 들린 만화책마다 제 이름과 짧은 메시지를 정성껏 남겼어요. 거북선처럼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그들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감격으로 가득했던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문득 이순신 장군의 만화를 처음 그리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때는 2년 전, 그해 뉴욕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어요. 눈발이 브루클린 거리를 스치며 허공을 휘돌고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워진 하늘 아래 도시의 빛들도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창문 틈 사이로 한기마저 새어 들어왔지만 제 작업실의 책상 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촘촘하게 적힌 메모들과 빼곡히 쌓인 역사책,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엽서와 거북선 모형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이미 여러 편의 슈퍼히어로 만화를 그린 저였지만 항상 저의 마음속에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고 이순신 장군만이 다른 영웅들과 차별된 진정한 영웅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처음 매니저인 에릭 하워드와 논의했을 때 에릭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작업실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에릭은 늘 이성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었어요. 밥, 당신은 이미 성공한 히어로 시리즈 작가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의 군인 이야기를 한다니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출판사 미팅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편집장 스티브 맥길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밥, 이건 미국 시장에서는 너무 생소해요. 독자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요? 미국 독자들이 한국의 역사 속 장군 이야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저 역시 확신이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타오르는 불씨가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에요. 그는 불가능 속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란 말입니다. 책상 위에 펼쳐둔 난중일기의 번역본을 다시 펼치며 저는 장군의 고뇌를 읽었어요.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몸을 사릴 수 있겠는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졌어요. 장군이 맞섰던 수백 척의 적선, 절망적인 전황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그의 결연함이 제 손끝에 전해지는 듯했어요. 에릭은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어요. 밥, 차라리 북유럽 신화를 다루는 게 어때요? 익숙한 소재가 더 안전하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요, 이순신 장군이 맞아요. 사람들은 익숙한 이야기에서 감동을 찾지 않죠.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니까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판사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뉴욕 공공도서관의 묵직한 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책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제 앞에 펼쳐진 서고는 마치 미지의 대륙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쌓여있는 수천 권의 책들이 저마다 역사의 조각을 품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사 관련 서적들이 꽂힌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번 여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난중일기 영어 번역본이 펼쳐져 있었어요. 낡은 표지 너머로 장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죠.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며 장군의 고뇌와 결연한 의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 바람이 거세고 비가 퍼붓지만 적은 물러서지 않는다. 내일도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마치 장군의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의 첫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일본군 고니시의 제1번대가 18,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부산포를 급습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죠. 바다를 뒤덮은 적선들의 그림자를 상상하자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의문은 곧 경외로 바뀌었죠. 이순신 장군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이었어요. 특히 한산도 대첩을 분석하면서 저는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조선 수군을 얕잡아보는 일본 수군 와키자카를 소규모 함대의 미끼조로 유인해내어 하객진 대형의 진영에서 십자포화로 적군을 섬멸했죠. 바다의 흐름과 지형, 상대방의 심리까지 완벽히 꿰뚫은 전략이었어요. 장군의 전술을 스케치하며 저는 손끝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략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처럼 정교했죠. 그러다 명량해전의 기록을 읽을 때였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절망적인 전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장군의 단호함이 마치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느껴졌죠. 13척의 판옥선으로 일본 세키분의 함대에 133척의 적선을 맞아 싸운 장군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이순신 장군은 적군은 좁은 해역을 지나기 위해 작은 함선인 세키분해로 갈아탈 것을 예상하고 울돌목으로 결전 장소를 정했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정신으로 길목을 틀어막고 거센 물살에 빨려들어온 적선을 격파해 나갔습니다. 저는 수차례 스케치를 반복했어요. 이건 단순한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단순히 만화 한 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달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하나의 민족 서사이자 인간 정신의 승리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끈기와 용기,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이야기에 깊이 빠질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작업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제 가슴속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자료를 뒤적이며 조선 수군의 배치도를 그렸고 거북선의 설계를 반복해서 스케치했어요.
작업이 깊어질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깊이와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무기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를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의지가 저를 매료시켰어요. 그래요. 이 이야기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 마음속 확신은 불타오르듯 강렬했어요. 밤낮 없이 원고 작업이 진행되었고 손가락 관절이 쑤시고 아플 정도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마치 장군이 제 뒤에 서서 등을 떠미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원고가 완성되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끌은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출판사를 찾아가 편집장에게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먼저 회의실에서 저의 만화책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하객진 전술, 거북선의 혁신적인 구조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편집장 스티브와 부편집장 레이첼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두려움 대신 설렘을 느꼈어요.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고 첫 장면을 띄웠어요. 푸른 바다 위로 솟구치는 거북선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죠. 저는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계를 울릴 거예요. 화면에 한산도 대첩의 전략이 펼쳐지자 레이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명량해전 장면에서는 스티브조차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결론을 맺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한국을 넘어 전 인류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절망을 넘어서는 구국의 투지 그 자체가 진정한 영웅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생각에 잠긴 스티브가 한참을 고민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밥, 그래도 이 캐릭터는 출판할 수 없네.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스티브는 회의실을 나갔고 저는 어쩔 줄 모르는 채 멍해진 눈으로 레이첼을 쳐다보았습니다. 밥, 당신이 왜 이순신 장군 이야기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 것 같아요. 레이첼은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의 원고를 가지고 스티브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초조하게 스티브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은 지 30분이 조금 넘었을 때 레이첼이 한숨을 쉬며 들어왔어요. 밥, 이번 작품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제 자리도 걸려 있으니까요. 레이첼이 웃으며 말하자 저는 안도감이 들어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레이첼에게 꼭 보답하겠다며 출판사를 나올 수 있었죠.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바다를 건너 세계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안과 반대, 의심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였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원고는 곧 인쇄소로 넘어갔고 출판 작업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는 기분이었어요. 종이에 담긴 잉크 냄새가 유독 짙게 느껴졌고 책장이 인쇄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마치 거북선이 물살을 가르는 소리 같았죠. 이렇게 탄생한 만화책이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벅차올랐어요. 장군의 전술이 적을 압도했듯이 우리 이야기도 세상의 마음을 휘어잡을 거라고 믿었어요. 편집부는 이제 들뜬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레이첼은 마케팅팀과 출판 일정을 조율하며 분주했고 스티브는 원고의 교정본을 다시 검토하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편집부를 나서며 찬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뉴욕의 겨울거리에서도 저는 마치 불씨를 품은 듯한 열기를 느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듯이 불굴의 정신이 제 가슴에도 깃들었죠. 그리고 그 믿음은 제 마음을 더없이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책이 세상 밖으로 나온 그날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책상에 팔을 괴고 모니터 속 판매 실적 그래프를 바라보며 마음이 천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서점에 깔린 신간 알림을 확인했지만 제 만화책은 화려한 코너가 아닌 구석진 선반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팬들이 몰릴 줄 알았던 기대는 빠르게 꺾여버렸고 첫 주 판매량은 생각보다 너무나 초라했어요. 편집부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이첼조차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판매 리포트를 넘기고 있었고 스티브는 무거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아무리 흥미로운 이야기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이 현실이죠. 그날 밤 작업실 한 구석에서 쓸쓸히 원고 더미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장군님, 이 싸움은 너무 버거운 전투였던 걸까요? 손끝으로 거북선 모형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 출판 결정을 내릴 때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조용히 사라지는 촛불처럼 마음 한켠이 서늘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만화책 리뷰 채널에서 제 만화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밥 코엔의 이번 만화는 정말 대박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인 서사가 정말 흥미로워요. 점점 제가 그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긍정적 평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판매량에서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들은 제 만화 속 장면을 캡처해 공유했고 하객진이 펼쳐지는 장면과 거북선이 불길을 뿜는 장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어요. 급증하는 판매량에 출판사에서도 급히 추가 인쇄를 결정했어요. 레이첼은 침울하던 표정을 거두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밥,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어요. 마케팅팀은 SNS 캠페인을 확대했고 전 세계가 감동한 이순신 장군 이야기라는 문구로 광고를 시작했죠.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어느새 출판사 메일함에는 해외 서점들의 주문 요청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유럽과 호주, 브라질의 서점까지 책을 들여놓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바다를 건너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북선이 실제로 바다를 건너 항해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SNS에는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세계에 알린 밥 코엔,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이 끝없이 달렸어요. 팬들의 메시지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진심 어린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인의 호응 속에 제 만화는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운 것이었죠. 출판사는 추가 인쇄에 박차를 가했고 국제도서 박람회에도 출품하기로 결정했어요. 레이첼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어요. 밥,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죠.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죠. 이제 남은 것은 세상에 더 멀리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일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의 만화는 6개월 만에 미국 전국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칸에 진열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방송국 몇 곳에도 출연했고 한 달 전에는 한국의 방송국에서도 미국으로 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순신이라는 이름에 미국은 열광했고 만화계에서 가장 큰 행사인 코믹콘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말이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유명한 슈퍼히어로들 앞에 당당히 선 이순신 포스터를 보며 감격이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또 수많은 팬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가져온 이순신 만화책에 사인을 해주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죠. 그 후에는 출판사 관계자와 작가가 무대에 올라 인터뷰를 했고 마지막으로 작가인 제가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조명이 한 줄기 햇살처럼 무대를 환히 밝히고 관객들의 환호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 소리가 제 귓가에 가득 차오르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세계 각지에서 모인 팬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제 만화책을 들고 있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제 심장은 커다란 북처럼 쿵쾅대고 있었어요. 조명빛이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은 제 가슴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믿기지 않았죠. 어린 시절 친구가 선물해준 작은 거북선 모형을 손에 쥐고 상상 속에서 바다를 항해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순간 상상 속 바다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왜 제가 한국의 장군을 만화로 그리게 되었는지 궁금하셨죠? 관중들의 눈빛이 제게 집중되었어요. 기대와 호기심이 뒤섞인 그 시선들을 마주하니 목이 잠시 메어 올랐어요. 하지만 곧 담담히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순신 장군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적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배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절망의 물결 속에서 싸움의 용기를 불태웠어요. 말할수록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제 마음속 불꽃이 점점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만화 속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철갑으로 무장한 거북선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고 장군이 하객진으로 적을 포위하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관객들은 그 장면에 환호를 보내며 박수를 쳤어요. 숨을 가다듬고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한국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인류 모두가 배워야 할 정신이죠. 관중들은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환호성이 전시장을 뒤덮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팬들의 열정이 전시장 전체를 휘감고 있었고 저는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겨우 말을 이었어요. 관객들의 환호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인회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에도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제 만화책을 가슴에 품은 팬들이 밝게 웃으며 퇴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뿌듯함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흥분은 식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휴대폰 알림으로 쉴 새 없이 울렸고 당신의 만화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다. 수많은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저는 굳게 다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계속해서 장군님의 정신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가슴 깊이 다짐하며 저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오늘도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사연 한 편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